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단식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랐던 점, 그리고 오해했던 점과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접근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탄고지와 단식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많이 알려졌죠. 하지만 살을 빼고 체중 감량이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저체중으로 증량이 절실한 분들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체내 환경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저탄고지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식단이나 단식을 말하면 살을 얼마나 뺄 수 있고 체중을 몸무게를 몇이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항상 메인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살을 빼고 체중을 줄이는 것으로 통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특정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그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체중 변화만한 게 없겠죠. 살을 빼고 체중을 줄이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단순 논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주입식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상식처럼 여겨져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야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특정 영양소를 배제하는 등 적게 먹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지, 체중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먹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각각의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 정보들, 이 안에는 탄단지로 구성되는 거대 영양소를 비롯해서 비타민, 미네랄로 구성되는 미량 영양소 외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량의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 저장, 배출이 잘 되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로 전환되어 올바르게 쓰이게 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더 나중을 위해 잉여 에너지로 저장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체의 순기능을 하는 영양소가 있는 반면에 일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에도 개개인의 유전 정보, 그리고 현재 몸 상태에 따라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거나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등 역기능을 하는 반영양 성분 또는 항영양소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고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밀에서 발견되는 글루텐, 콩과 가지과 채소에서 많이 발견되는 렉틴, 일반적인 우유,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A1 카제인과 보관 상태가 나쁜 곡물 또는 커피 원두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인 마이코톡신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재배, 양식, 사육 환경에서 추가되는 독소 성분들,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접합종이, 캔 등의 식품 포장재, 바르거나 뿌리거나 하는 등의 호흡기나 피부로 유입되는 환경 독소까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한 각각의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인체 순기능의 필수적인 영양 정보들을 통합해서 먹는 양을 줄여야 하지만 인체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천연지방을 포함해서 필수적인 영양 정보들을 통합하는 데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리하고, 먹는 걸 잠시 멀리하고 지내면서 인체가 재정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데는 단식이 이롭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깨닫기 전에는 몰랐는데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단식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는 달랐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첫인상. 저탄고지와 단식이 처음 대중에 알려질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저탄고지는 버터에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고기만 먹어도 살을 뺄 수 있다는 식사법으로 알려졌고, 간헐적 단식은 16시간 동안 먹지 않고 8시간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해서 한때 유행했었죠. 물론 다 왜곡되고 축소된 잘못된 정보였지만요. 하여튼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만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지방이 많은 고기를 더 먹는 식사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탄고지 식사법에 대해서 어느 책에도 어디에도 지방이 많은 육류를 더 먹어야 한다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대사량에 맞게 육류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핵심은 알맞게 조리하고 숙성하거나 발효시키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가공 과정을 거친 그런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내 몸에 맞게 선별해서 만족스럽게 먹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도한 당분, 콩, 옥수수, 밀가루 같은 정제 곡물과 공장에서 용내 추출한 식물성 기름, 그리고 수소 처리해서 굳힌 경화 식물성 기름, 즉 트랜스 지방 등을 다량으로 포함하는 가공식품들을 가급적 멀리하거나 필요하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겁니다. 영거의 저자 세라 고트프리드 박사가 가공식품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땅에서 나거나 땅을 걷는 것이 아니고 식물인지 육류인지 생선인지 알아볼 수 없는 식품은 피한다. 그리고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단어들로 된 성분이 5가지 이상 들어있는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긴 가짜 음식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약하자면 몸에 좋은 천연지방과 질 좋은 음식들로 깨끗하게 먹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바꾸려면 혼란스럽거나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 바꾼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 나물을 데쳐서 무칠 때 생들기름과 천연 발효식초, 새우젓으로 간을 하거나 채소나 멸치를 볶을 때 또는 생선을 구울 때 코코넛 오일이나 기버터,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내 몸이 알아서 먹는 양을 조절해주고 공복이 길어져도 편안하고 수월하게 단식으로 이어지면서 내 몸이 본연의 작용을 하게 되고 자연스레 염증이 줄고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정상 체중을 찾고 날씬하면서 탄탄한 몸으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내 몸은 1을 입력하면 1이 출력되지 않을까? 단식을 계획할 때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실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사 직후를 단식 시작점으로 할지, 식사 후 몇 시간 뒤를 단식 시작점으로 할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을 2-3시간 또는 3-4시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또는 먹은 음식에 따라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정확한 공복 시간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 오후 8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직후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를 단식 16시간, 공복 시간으로는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거나 공복을 타이트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나 성격이 아니어서 사실 단식 기준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고 내 몸 상태나 생활 방식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유연하게 단식을 계획하거나 단식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전문가들이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서 16대8 간헐적 단식부터 5대2 격일 단식, 48시간 단기부터 72시간 이상의 장기 단식까지 일반적인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단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 시간에 따른 기대할 수 있는 단식 효과와 예상되는 몸의 반응을 제시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단식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단식을 반복해보면서 깨달았던 점이 비슷한 조건의 단식이어도 매번 결과와 몸의 반응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100시간이 넘는 단식에서 편안하고 수월했던 때가 있었던 반면에 비교적 짧은 50시간 단식이 길게 느껴지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1을 입력했을 때 매번 1이 출력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1을 입력했을 때 배가 되어 2나 3이 나올 수도 있고 1보다 못 미치는 0.9나 그 이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1시간을 꽉 채울 정도의 공부 효과를 냈다거나 일의 능률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10분을 있어도 1시간을 능가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원인과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장시간 단식을 계획하기보다 내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만큼만 단식하는 것이 이롭다고 보고요.
단식을 끝내고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스트레스 받기보다 추후 자신의 기저질환 유무와 수면의 질, 스트레스 정도를 모두 아울러 식단과 생활 방식과 운동 방식을 조정해 나가면서 다음 단식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살을 빼야 할지 몰라 하는 분들에게 그놈의 알고리즘이 뭔지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단식을 하면서 체중 변화에 관한 후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며칠 만에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 뺐다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 몸무게가 줄었는지는 각자 해석에 맡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살이 찌거나 건강 악화를 겪게 된 원인을 하나의 원인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이와 성별, 기저질환 유무, 처방약 복용 여부, 유전 요인을 포함한 현재 몸 상태, 평소 식습관, 신체 활동량, 운동량, 수면의 질, 스트레스 정도 등 자신이 먹고 사는 삶의 전반을 돌아봐야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고 건강 악화를 겪게 된 실마리를 찾아서 좋은 쪽으로 바꿔나간다면 분명 내 몸은 올바른 대사 경로를 향할 테고 과도했던 살은 자연스레 빠지면서 건강하게 정상 체중으로 돌아올 겁니다. 단지 몸무게나 칼로리, 영양 비율, 공복 시간 등 숫자에 현혹되거나 강박에 의해서 나에게 알맞은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영을 배울 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오히려 몸이 잘 뜨지도 않고 나아가기가 힘든 것처럼 어쩌면 너무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과하게 들어가서 잠시 멈춰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절반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조금 빼고 물 흐르듯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하자면 저마다 흰 도화지와 연필 한 자루씩이 주어지고 도화지 안에 사람의 전신을 그리고 묘사한다고 했을 때 연필을 깎고 그리기 시작해야겠죠. 전신 비율과 윤곽을 잡고 양감을 표현하고 세부적으로 묘사해 나갈수록 연필심은 계속해서 닳고 연필은 짧아질 겁니다. 누군가는 연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연필심이 덜 닳게 하면서도 전신이 균형 있게 잘 묘사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얼굴만 그려놓거나 일부만 묘사하고 덧칠하는데 연필심을 낭비합니다. 저는 매일 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상상해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리 잘 그리지 않은 것 같아서 매일 아침 반성하고 부지런히 노력 중입니다. 도화지는 사람의 일생을, 연필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한 신체를 뜻했고요. 연필이 짧아지는 것은 인체 노화를 의미했습니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정된 자원을 갖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체 각 기관과 조직, 심박수, 수정체, 연골, 텔로미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보존하고 사용기한을 늦추는 일, 즉 질병을 역전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일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영양의 균형 잡힌 질 좋은 깨끗한 음식들로 선별해서 먹고 먹는 걸 잠시 멀리하고 지내면서 내 몸이 재정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알맞게 운동하는 삶의 방식을 굳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단식이라는 키워드를 빌리지만 단순히 살을 빼고 몸무게를 줄여주는 다이어트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